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같은 세상엔 빚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빚도 자산이다. 희대의 개소리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때 이 말이 유행했죠. 빚도 자산이다. 이제 영끌 비트 할 때. 그때는 그 말이 맞았지. 한 3년, 4년 전까지는. 그때는 막, 빚 막 5억, 6억 대출받아서 자꾸 올라가니까, 빚도 자산이다. 빚 내는 것도 자산이다. 그때 그런 말도 했어. 이 말도 했었고, 빚 내는 것도 능력이다. 이 말도 했어요. 근데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야.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빚을 많이 내려면, 그러니까 대출 많이 받으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되거든. 근데 신용도가 높으려면 직업이 좋아야 돼. 네. 그래서 대출 많이 받았던 분들이 대기업 분들이 많죠. 네. 대기업 다녀 신용도 높으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죠. 네.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삼성 다니는 분들도 그 동탄 아파트 공통받는 분들 많을걸? 고통받는 분들. 그때 주담대로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이분들 올해는 어떻게 무사히 넘어갈까 참 궁금하네요.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일단 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이제 뭐 원금이자 높아지니까. 근데 문제는 원금이자 높아지는 만큼 소득이 높아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는. 그리고 다른 거 나갈 돈도 많잖아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뭐 30년 납입 조건으로 대출 받았잖아요. 30년. 3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30년 동안.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아니, 지금 당장 올해부터 버거운데 이거 어떻게 버텨 이제. 지금만 그 연끌 하시는 분들 아직 26년 27년 남았는데 이제 2, 3년이야 이제. 27년 남았어. 근데 27년 동안 직장을 다닐 수 있나? 그것도 아니잖아 이게. 이 상황에서 막 직장까지 그만두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뭐 빚도 자산이다. 뭐 좋습니다. 대신에 이 빚을 감당해야 자산이죠. 이 빚을 잘 갚아 나가면서 문제가 없어야 자산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많잖아. 지금 연끌 하시는 분들이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있을 겁니다. 좀 그래도 능력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 다수의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수의 분들은 아마 상당수의 분들은 이렇게 금리가 좀 올라갈 거라 생각 못 한 것 같아. 그때 저금리였으니까. 이런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금리가 무슨 뭐 자기 마음대로 유지가 됩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거래가 잘 됐으니까 이런 거래 잘 되는 게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가 이상한 거죠. 그때가. 아무튼 3년 전에 사람들이 좀 이 부동산에 미쳐 있었습니다. 투자에. 그러다 보니까 인생까지 미치게 생겼죠. 인생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말 쓰냐면 빚 없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 빚 없는 게 최고다.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어떻게 성공이야? 당연히 빚 없이 살아야지. 이 말인 즉슨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 없다는 거예요.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산이 있는 사람들 별로 없다는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 뭐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통장 잔고를 보면 넉넉히 쌓여있는 사람들 5천만 이상 넘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젊은 사람들 거기다가 돈도 제대로 못 모아요. 못 모아. 1년에 1,000만 이상 모은 사람들 많지 않을걸요? 여자분들은 1년에 1,000만원 소수일걸 아마? 아니 돈을 모으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데.
이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다는 건 자본주의에서 객관적 성장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냥 이 나이만 까먹는 거지 뭔가 플러스가 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인생 헛산 거죠. 그냥 시간만 까먹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금리가 올라가도 자꾸 죽겠다 하면 되겠냐고. 금리 오르면요 그냥 쓸데없는 거 안 쓰면 돼.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 돼.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과연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 살 수 있겠냐고. 이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뭔가 해외여행 가는 게 일반화돼 있고 어디 아이템 사는 게 일반화돼 있는데 갑자기 늘상 하던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냐고요. 이게 문제야 이게. 소비라는 게 그래. 한번 일정 궤도로 쭉 올려놓으면 안 내려가 이게. 이미 젊은 사람들은 소비에 대한 맛에 굉장히 심취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갑자기 내린다? 못 내려 이게. 그것도 내려본 사람이 내린 거지. 여러분 그런 말 알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그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고기 맛을 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돈도 그런 거예요. 돈 어느 정도 모아보고 좀 안 써버릇 해본 사람이 계속 모으는 거지. 원래부터 돈을 좀 쓰는 게 익숙하고 소비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 계속 못 모읍니다. 못 모으면 계속 이제 한 해 가면 갈수록 이제 빠듯한 거고 이제. 돈 없는 사람은 계속 이제 좀 자본주의에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불이익은 당연히 가진 거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다 고스란히 떠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쓸데없는 빚 만들지 마시고 주어진 거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한 달 누계를 다 빼가지고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무엇에 내가 좀 소비를 많이 하는지 보시고, 내가 필요 없는 소비면 없애셔야 돼. 필요 없는 소비. 그러니까 이걸 안 해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럼 없애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그런 거 안 하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좀 즐기고 살아야죠. 즐기는 만큼 즐겼잖아. 지금 즐기는 게 문제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초사이언 잘 자라고 전해주세요. 축구 그만 좀 분해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좀 훈련해야 돼. 앞으로 이제 나이도 올라갔을 경우에 어떻게 버틸지.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낙오합니다. 이 생존 게임에서 낙오하는 거야. 낙오하면 뭐 미래는 없는 거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에 빚에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미 상황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빚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닌 그와 연관된 주변인들까지도 죽이는 거니까요. 예를 들자면 사채꾼 우시지마나 카이지 같은 후속 이야기예요.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20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제 세대를 비교하자면 IMF 때 기업과 사람들의 빚에 몰려있는 실제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다만 일본과 다른 점은 IMF 기업 부채를 개인에게 전환시킨 점이 다르다고 할까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빚에 대해 둔하다는 거야. 빚은 무서운 게 맞는 건데, 내 숨통을 집어삼키는 게 맞는 건데 아직 숨통을 집어삼킨 적이 없다 보니까, 고통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해, 한국 사람들 보면 할부 같은 것도 많이 사고, 뭐 신용카드 쉽게 긁고, 뭐 대출 같은 거 많이 받고, 마통도 쓰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빚 아닙니까? 빚. 여러분, 빚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갚아야 되죠. 안 갚는다고 해서 면제부가 되는 게 아니죠. 안 갚으려고 하면 이런 신용카드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죠. 어떻게든. 그리고 빚이 있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지. 뭐 돈을 벌어도 갚는데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들이 그런 거야.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속을 안에 까 디벼보면 그냥 속빈 강정, 아무것도 없는, 그냥 부채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있잖아요. 그냥 겉만 번지를 하다고, 겉으로는 꾸몄다고, 아 저 사람 잘 산다, 아 저 사람 살아가는데 문제없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가장 문제가 많아. 안타까운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빚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 앞으로 빚 때문에 고통받고 뭔가 올라오기보다는 내려가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 지인들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잖아요. 남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부터 똑바로 살자, 나부터 헛짓거리 하지 말자, 나부터 대출 받지 말자, 나부터 열심히 사자, 나부터 인생의 무리수, 레버리지 머니 이딴 거 하지 말자, 나부터 돈 관리 잘하자, 이런 마음을 살아야 돼.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뭐 하든 여행 가든 뭘 사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일단 나부터, 나 자신부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 가족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세워가 나가는 곳이 어딘지 정말 일복요연하게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미디어 유튜브 보면서 희낙낙거리고 막 그런 거 따라하고 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제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해야 돼. 길가에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막상 금융자산을 보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많은 젊은 사람이 돈을 못 모으고 있거든. 돈을 못 모으고 있어요. 돈이 모이지가 않는데 뭐가 열심히 산다는 거야? 열심히 살아서 뭔가 남겨놓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겨놓은 게 없잖아 이게. 그리고 빚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격차가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저는 앞으로 그 생각이 들어. 지금 빚을 진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견뎌나갈지. 빚을 갚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갚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이 좀 플렉스에 도취돼가지고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제는 자신의 상황을 봐야 돼요. 얼마나 내가 좀 헛것에 빠졌는지. 그러니까 껍데기 보지 마시고, 나는 길가에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이 없는데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자들 명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자분들 뭐 샤넬, 구찌 같은 거 이런 거 가방 메고 뭐 하이 신고 있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 저 사람들 다 할부야 할부. 그분들 중에 제대로 갚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거 보면서 오할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고 할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지나가면서 누굴 보면서 야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는 제대로 살기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웬만하면 빚은 지지 마세요. 빚지만한 여지를 만들지 마십시오. 앞으로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많아질 수밖에 없고, 빚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나락으로 가는 사람은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삽시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